안녕하세요. 토스 5분 정보 해커스 세임입니다. 파트 1은 토스의 총 6가지 유형 중에 read the text aloud, 지문을 읽어서 전달하라 라는 유형이죠. 가장 쉬운 유형이어서 공부를 안 할까 하다가도 시험 전체의 발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는 단기간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많습니다. 자, 하자니 다른 파트들이 어려워서 시간을 할애하기가 힘들고 안 하자니 아쉬운 거죠? 자, 우리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장기간으로 토스 공부를 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 1 그리고 발음 억양 강세를 차근히 꼼꼼히 공부해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단기간으로 공부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파트 1을 깊게 공부 안 해도 되는 노하우,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는 노하우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맨 앞문장과 뒷문장을 또렷하게 더 힘주어서 읽으세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if you want some excitement 이런 식으로 첫 부분과 뒷부분을 흐릿하게 읽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긴장해서 그렇고 끝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 끝났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오히려 앞부분과 뒷부분을 더 또렷하게 채점자에게 나 시작한다, 나 끝났다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천천히 신나게 읽으세요. 자, 모노톤으로 읽거나 한 톤으로 혹은 너무 빨리 읽거나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If you want some excitement, then register for diving course. 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빨리 읽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채점자는 점수를 매길 때 여러 번 돌려 듣고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정도 듣고 들리면 점수 주고 안 들리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자, 천천히 또렷하고 신나게 읽어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서 강하게 읽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떻게 합니까? 자, 흔히 레슨에서는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 예를 들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쉽게 명동, 형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런 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어들이기 때문에 또렷하게 신경 써서 전달해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는데 단기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 특히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품사를 하나하나 따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아직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품사를 따지시기보다는 내용을 전달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지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자, if you want some excitement 여기 올려야 되겠다. Then register for a diving course. 다이빙 코스다. At Coral Reef Diving Academy 학원이다. Our certified diving instructors 선생님들 will teach you 가르쳐준다. Swimming, breathing, and diving skills 이렇게 무엇을 배운다라는 구간에 힘주어서 읽어주는 거죠.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If you want some excitement, then register for a diving course at Coral Reef Diving Academy. Our certified diving instructors will teach you swimming, breathing, and diving skills. 이렇게요. 여유롭게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읽어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네 번째, 인위적인 억양을 조심해 주세요. 자, 우리가 단기간에 공부를 할 때 특히나 억양까지 잡는 것 매우 어렵죠? 자, 파트 1은 원어민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파트가 아니라 읽어서 전달이 되는가를 보는 파트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간에 공부를 할 때 억양까지 만들어내고자 한다면은 사실상 이상한 억양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면요. 제가 레슨을 할 때 If you need some help when you buy 하면서 if와 when 부사절 앞절 올리고 뒷절은 내리세요 이렇게 레슨을 하는데요. 자, 물론 고득점을 하는데 일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파트 1보다는 파트 2, 3, 4, 5, 6 뒷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억양 하나를 올렸다 안 올렸다로 점수가 갈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려운 단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모든 단어를 어차피 다 공부하고 갈 수 없는 거는 단기간으로 공부하나 장기간으로 공부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 시간 45초 동안에 지문을 한번 읽어준 다음 한두 가지 정도 들어있을 수 있는 어려운 단어들을 내가 어떻게 스펠링대로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단어 보시면요, 원어민 발음대로 읽는다라고 한다면은 Merlin이라고 하겠죠. Merlin. 근데 만약 스펠링대로 읽겠다, Maryland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채점자가 메리랜드라고 하는구나, 점수를 깎아야 되겠다,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파트 1 쉽게 어필하는 방법은 천천히 크게 정상적으로 즐겁게 단어를 또렷또렷하게 읽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파트 1 어렵지 않죠? 오늘 배운 영상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익 스피킹 파트 2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진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길거리에서 찍은 길거리 사진, 두 번째는 상점 안에서 찍은 상점 사진. 자, 이 두 사진의 종류가 특히나 어려운 이유는 인물 묘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장소적인 특징을 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소적인 특징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사진 봅시다. 자, 이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인트로를 멘션하신 다음에 사진 속에서 차 앞에 여자분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을 먼저 묘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A woman who has long hair is wearing a white shirt. She is wearing a pair of blue heels and she is about to open her car door. 이렇게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앞에 있는 여성분을 묘사해주고 나서 이후에 장소를 묘사해야 되는데 앞에는 지금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뒤쪽에 오히려 배경이 훨씬 더 많죠. 이 배경들을 묘사하는 방법이 사실상 어떤 길에서 찍어도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In the background, 뒤에 There aren't many buildings on both sides of the street. 길 양쪽에 건물들이 많아요. 어느 도시 배경에도 여기저기 다 건물이 있죠. And I see two stores selling fashion items. 그리고 패션 아이템스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I guess one with a red awning is selling shoes. 자, red awning. 빨간색 차양과 함께 있는 이 가게는 신발을 팔고 있는 것 같고요. And the other one is selling clothes. 그 다른 것, 두 번째 것은 옷을 판매하고 있어요. They look pretty fancy. 아주 둘 다 예쁜 가게입니다. 자,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길거리 사진의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인공, 사람을 조금 자세하게 묘사하신 다음에 뒤로 가서 건물들이 있다와 그리고 각각의 가게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팔고 있다라는 내용을 말해주시면 매우 고득점 포인트겠죠. 우리는 흔히 그냥 뒤에 사람이 많아요, 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만 끝나게 되는데 고득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 가게들은 어떤 것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멘션을 할 수 있다면 가장 고득점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상점 사진 봅시다. 자, 이 사진의 경우 사진 속에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여성만을 외모와 동작을 자세하게 묘사하시고 나서 뒤에 있는 여자분은 기다리고 있다 정도로 끝냅니다. 자, 먼저 볼까요? A woman who is wearing a brown apron is cutting cake. 이 사람이 지금 케이크를 자르고 있어요. She seems to be concentrating.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And the other woman is waiting. 그 다른 여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y are wearing long sleeve tops. 이들은 지금 긴팔을 입고 있어요. So I assume that, 자, 제 생각에는요. The weather is pretty chilly. 자, 날씨가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묘사하는 문제이지만 이 문맥상, 사진상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날씨가 추워 보인다라는 식의 내용을 넣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넣어서는 안 되겠죠? 자, 좋아요. 그리고 나서 장소로 들어가는데 상점에 어떻게 물건들이 놓여 있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고득점입니다. 자, 먼저 in the foreground 앞에는 Many kinds of cakes and desserts are being spread out on the stand. 무슨 뜻이죠? Being spread out on the stand. 가판에 이런 제품들이 널어져 있다가 아니라 자, 펼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디스플레이랑 비슷한 표현입니다. They are very colorful. 매우 컬러가 다양하며 made with berries and chocolates. 베리스와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세하죠? 자,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케이크라든지 디저트가 아니었다면은 berries and chocolates 빼시고 they are very colorful 정도 하시면 돼요. In the background 뒤에 some ornaments are placed on the shelves. 자, 이런 장식품들이 shelves 위에 놓여 있습니다. Everything looks pretty fancy. 모든 건 역시 아름답군, 예쁘군 하고 끝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도시 배경과 상점 배경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빈출 중에 빈출이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선생님 좋아요라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 내용 또한 반복적으로 그리고 메모하셔서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어 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도 알찬 내용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Part 3의 우주 최강 빈출. 긴장 바짝 하고 오늘 영상은 정말 10번 돌려보셔야 돼요. 자, Part 3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자, 8술 공부하시다 보면은 단계별로 고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난독이죠. 선생님, 문제가 해석이 안 돼요. 맞아요. 이 스테이지를 지나고 나면요. 두 번째, 긴장감이 더 커져요. 삐 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5초, 30초 동안 말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도 부족하고 문장도 부족해집니다. 한마디로 양 채우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번, 5번의 경우에는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는 연습과 함께 짤막짤막하게 돌려 쓸 수 있는 문장들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6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초 동안 말해야 되니까 좀 더 길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하여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한 빈출 문장들을 두세 가지 정도로 묶어서 외워주셔야 시험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하는 순간 버튼 누른 것처럼 다다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세 문장으로 묶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럼 문제 볼까요? Number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sports equipment and what did you buy? 마지막으로 스포츠 용품을 구매한 건 언제고 무엇을 구매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단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겠죠. When was the last time 하면 the last time 하고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며칠 전? 맞아요. 이틀 전. 자, 가보겠습니다. The last time I bought sports equipment was 2 days ago. 이틀 전이에요. I bought a new tennis racket 이라고 했는데 테니스 안 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the price was very reasonable. 가격이 너무나 적절했어요. 이 문장을 외우시는 거죠. The price was very reasonable. 여기저기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number 5. Where did you go and where did you go there? I went to the H department store nearby my home because there was a bargain sale event가 있었어요. So I went there with my friend. 그래서 친구랑 갔습니다. 자, H department store, 우리 집에서 가까이 있는 곳을 갔는데 bargain sale도 있었고 그리고 친구랑 갔어요. 이 문장 돌렸을 수 있겠죠. 자, 세일이 있었다. There was a bargain sale event. 친구랑 갔다.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자, 그러면 나중에도 비슷한 문제에서 계속 쓸 수 있겠죠. 스포츠 스테디움을 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라는 토픽에 대하여 I went there with my friends 이렇게 돌렸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마지막 number 6. Do you think that reading customer reviews is the best way to get information before buying a product? Why or why not? 자, 당신이 생각하기에 물건을 사기 전에 고객 후기를 읽어보는 것이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나요? Yes or no?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 do you think that 했으니까 I think that으로 가져와야 돼요. I think that reading customer reviews is the best way to get information before buying a product.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고객 후기를 읽는 것이 물건을 사기 전 정보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Firstly, 첫 번째. People usually post up true reviews on the internet. 사람들은 진실된 후기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 뜻은 which means a wealth of information is available. 많은 정보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I can see reviews and photos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올라온 거죠? 자, that were uploaded from various parts of the world. 여기저기 전 세계에서 올라온 reviews와 photos를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secondly, it is accessible anytime, anywhere. 이거 많이 쓸 수 있는데요. anytime, anywhere 무슨 뜻이죠? 그것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anytime, anywhere 좋습니다. Even if I have a question late at night or early in the morning. 내가 밤 늦게나 아침 일찍 질문이 있더라도 I can find the reviews on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요. That's it. 끝. 자, 결론까지 할 시간은 없겠죠? 자, 그러면 Part 3에서 정말 우주 최강 빈출 너무 많이 나오는 이 온라인 토픽에 대하여 세 가지 문장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wealth of information is available. 두 번째, It is accessible anytime, anywhere. 세 번째, Even if I have a question late at night or early in the morning, I can fi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이렇게요. 자, 이렇게 정리해서 외워주시는데요.
연습도 중요한데 전략적으로 외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짧고 강렬한 토스였는데 여러분 구독 버튼 누르셔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리치하고 훌륭한 정보 공유하세요. 토익 스피킹 총 6가지 유형 중 네 번째 Part 4 오늘 함께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Part 4의 유형은 행사 일정표입니다. 어떤 회사의 행사,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등 표가 나오고 A씨를 듣고서 표에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전달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행사 일정표를 완벽하게 이 강의와 함께 정리하셔서 시험에 90%가 출제되는 만큼 90% 이상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표를 봅시다. 자, 먼저 30초 동안 표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 주어질 시간을 명확하게 활용을 해주시는데 먼저 10초 동안 위에 있는 기본적인 정보, 장소, 날짜, 시간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딱 확인하시고 나서 키워드와 그리고 진행자, 발표자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 오프닝, 제니, 리뷰, 로이, 프레젠테이션, 제니, 오픈 디스커션, 크리스토퍼 첸, 웰커밍, 애슐리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정보를 읽어주고 10초 안에 카테고리를 딱 전체적인 그림을 정리했더니 9번 문제가 나오죠? 뭔가 공통적인 부분, 제니 겹쳐있죠? 이 부분이 9번 문제예요. 자, 그럼 10초 동안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한 다음에 나머지 20초 동안에는 표의 상세 카테고리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문제가 나오시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함께 볼까요? Part 4는 표에 대해서 답안을 하는 패턴을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Number 7, when and where, 언제 어디에서 열려요? 라고 물어봐요. When and where. 그렇다면 패턴은 더 제목, will be held on 날짜, from 몇 시부터 몇 시, at the 장소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우리 그럼 패턴의 답안 한번 넣어볼까요? The North York Community Meeting 열리다 will be held 날짜 앞에 on Monday, June 9th from 6:30 p.m. to 9 p.m. at the Green Community Center. 근데 말을 너무 빨리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한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The North York Community Meeting will be held on Monday, June 9th from 6:30 p.m. to 9 p.m. in the Green Community Center. 잘하셨어요. 자, number 8. 오픈 디스커션을 제임스가 하나요? 오픈 디스커션 by 제임스?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다면 답안은 틀렸죠. 누구죠? 맞아요. 크리스토퍼 첸이죠. Oh no. 오픈 디스커션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진다. 무엇 will be given by 누구 from 시간 to 시간 해주면 돼요. from 하실 때 Neutrogena 하는 것처럼 from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답안 만들어 봅시다. 오픈 디스커션 will be given by 누구? 크리스토퍼 첸. from 몇 시부터 몇 시? 8 p.m. to 8:30 p.m.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everything by the CEO. CEO가 하는 거 말해줄래요? CEO 누구죠? 맞아요. 제니 두 개가 있죠? Sure, let me see their two schedules. 이거 뭐죠? 인트로인데 미리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만약에 3가지 스케줄이다 그러면 Sure, let me see their three schedules. 이렇게요. 자, 대부분 2가지를 물어보니까 two schedules로 통일하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다? The first is 뭐죠? An opening address예요. 몇 시부터 몇 시? 시작! From 6:30 p.m. to 7 p.m. 잘했어요. 두 번째 뭡니까? The second is 시작! The second is a presentation on community plans for playground and youth center construction. 몇 시부터 몇 시? 시작! From 7:30 p.m. to 8 p.m. 아우, 잘하셨어요. 자, 이외에도 다양한 일정표의 종류들이 있지만 Part 4는 마치 문제 은행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약 20가지 정도의 표에서 돌고 돕니다. 말하기 패턴을 만드셔서 이런 표들을 경험하고 시험장에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물론 10%의 기타 유형들도 보셔야 되지만 하지만 시험은 거의 대부분 90% 행사 일정에서 나온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연습하는 와중에 조금 더 반복적이니까 발음을 신경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파트 5는 문제를 듣고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유형인데요. 가끔 나는 정말 한국말로도 할 말이 없다. 영어를 떠나 해결이 노답이다 라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유형 3가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자, 답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유형 첫 번째, 기부받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신간서적을 들여오기 힘들다. 기부받고 싶다. 고등학생들의 소풍을 기획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기부받고 싶다. 기부받는 문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자, 온라인에 공지를 올려 기부를 받는다. 이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공지를 올리는 거죠. We could post up a notice on the community website saying that 이런 말을 하는 거죠. The fund is crucial for 이것을 위해서 펀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And any donation will be appreciated. 어떠한 기부도 감사할 거예요. I'm pretty sure that 저는 확신해요. A lot of people would make some charitable contributions.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줄 거예요. 사실 무언가를 온라인에 공지를 올려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라는 문장. We could post up a notice on the community website saying that 이 얘기를 하자라는 문장. 다른 해결책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던 문제. 손님이 너무 많아 생기는 문제죠. 손님이 너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어요. 등등. 자, 그런데 손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많다. 굉장히 해결하기가 힘든데 많은 학생들이 주로 음료를 준다, 할인을 준다라는 식으로 해결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보상책이지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봅시다. We should get reservations. 예약을 받아야 돼요. In this way, 이렇게 하면 we will be able to. 우리는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Know how many people will come to. 여기로 올 것을 몇 명이 올지 알 수 있어요. And limit the number of visitors. 그래서 오는 사람의 수를 컨트롤할 수 있다. 예약을 받아 불확실성을 줄인다라는 해결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진짜 힘들게 했던 극딜 중에 극딜 무엇이었죠?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데 헐 이미 온라인을 통해서 광고해봤다. flyers 전단지 나눠줬다. 이미 이 두 가지를 해봤다라는 내용이 LC에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럼 이걸 제외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이럴 때는 We should start a discount promotion such as a buy one get one free.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가 무료이다 라는 이런 세일 이벤트를 하자. 그리고 We should add up some specialties such as 이러한 특별함을 조금 더 더하도록 하자 라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문장들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워야 되겠죠? 좋습니다. 문장 정리 잘 해주셔서 외워주시고 선생님과는 다음 영상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구독 누르기 잊지 마세요. 오늘은 말 구간이라고 하는 레벨 6에서 레벨 7으로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많은 학생들이 나 정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정말 레벨 6에서 7 왜 안 넘어가지나요? 이렇게 많이들 질문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실력 차이겠죠.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레벨 6와 레벨 7의 차이뿐만 아니라 어떻게 7으로 업 할 수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레벨 6 130 같은 경우에는 11문제 중에 3문제 정도가 오답이고 전체적으로 말수가 적으며 분명 영어로 대답을 하고 있긴 한데 알아듣기 좀 어려운 영어 실력 이런 부분을 말을 합니다. 자, Part 3 네 번째 문제를 예시로 보여드리면요. 자, 먼저 문제 보죠. What is your favorite hobby? How much time do you spend on your hobby?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뭔가요? 취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자, 그럼 레벨 6 130이라면 이렇게 대답했겠죠? It is read books. It is fun and relieve stress. 이 정도 느낌? 자, 대답은 하고 있지만 내용이 분명히 적고 무엇보다 문법이 틀렸습니다. It is read 아니죠. It reads도 아니죠. 내가 읽는 거니까 I read a book. 이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문법도 틀리면서 대답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틀리고 있다라는 느낌.
자, 그렇다면 레벨 6 140의 경우에는 11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오답이고 전체적으로 열심히 말은 하고 있는데 역시 가끔 알아듣기 어려운 구간이 있거나 단어의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시 대답해보면요. My favorite hobby is reading a book. 이거 맞았죠? And I like swimming and bicycle 2 hours every day. 이 뒷부분을 보면은 문장 구조가 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I like swimming and riding a bicycle이어야 되고 그리고 뒤에서 and I spend about 2 hours 이런 식으로 문장을 풀 센텐스로 맞췄었어야 됐어요. 물론 레벨 6 답안보단 낫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자, 레벨 6 150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전체에 대하여 정답을 말하고 있으나 문법이 아주 사소하게 군데군데 계속 틀리고 있다라는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전체의 정답을 많이 말했는데 한 문제를 뻥 하고 날리는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완벽했는데 한 문제 때문에. 자, 그러니까 레벨 6 150은 사실상 레벨 7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 더 리뷰하셔서 힘내서 시험 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레벨 7은 어떤 답안을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My favorite hobby is riding a bicycle. 자전거 타기예요. And I don't know exactly.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I spend 2 or 3 hours every week. 매주 2-3시간 정도 할애하고요. I think, 내 생각에 it is the best way to relieve stress. 스트레스 푸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And I can have so much fun with my friends. 이런 식으로요. 자, first sentence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하고 있고 매우 유창하다. 자, 우리 그러면 레벨 7을 위해서 지금부터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number 1. 파트 3, 5, 6파트를 더 보강하신다. 반복 연습하고 내용도 보강하고. 다음 두 번째, 문장을 외우고 문제가 물어보는 바에 대답하기 위해 노력하신다. 때론 우리가 너무 많이 외우다 보면요. 아무 말이나 막 하게 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물어보는 말에 대답하시기.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제와 수일치 아주 사소한 이런 구간들이지만은 생각보다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신다. 마지막으로 파트 4와 파트 5에서 LC를 명확하게 듣고 문제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입니다. 자, 모두 전부 다 레벨 7, 레벨 8까지 팡팡 가는 그날까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자, 우리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좋아요 누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